자동차 관련 커뮤니티뿐만 아니라 기사화까지 된 사진들인데요. 한눈에 봐도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닌 것 같죠. 이게 뭐냐면 최근에 현대기아차가 화물연대 파업으로 카캐리어를 이용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이것 때문에 가뜩이나 대기 기간도 길어진 상황에 대리점으로 차를 탁송하지 못하니까 아예 사람을 써서 로드 탁송을 하기로 했잖아요. 이 로드 탁송 과정 중에 일어난 사고 사진들입니다. 뭐 사고야 날 수 있죠. 자동차를 타는 순간 모든 운전자가 교통사고 가능성에 노출되는 거니까요. 그런데 이걸 한번 볼까요? 야, 이건 진짜 아니죠. 이게 뭔지 보니까 로드 탁송 중인 탁송 기사가 신차 안에서 흡연을 하고 있는 장면이라고 합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 여론도 심각하게 흘러가고 있는데 어떤 게 문제가 되고 있는 건지 차주들은 지금 상황에 어떻게 하는지 좋을지까지 쉽고 빠르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최근에 올라온 사진들을 보면서 이런 문제가 왜 생긴 건지 볼까요? 사고가 난 사진들이 꽤 많은데 뭐 사실 이 정도는 어느 정도 우려하던 것들이죠. 그렇잖아요. 카캐리어에 싣고 가는 게 아무래도 다른 차랑 사고가 날 확률이 적고 접촉 사고가 나더라도 캐리어 트럭이 다치지 신차가 다치진 않죠. 로드 탁송에다가 심지어 탁송 전문 기사도 아닌 아르바이트 개념으로 투입된 인원들도 있다 보니까 이런 사고는 어느 정도 예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진은 좀 난감하죠. 사진을 확대해 보면 스티어링 휠에 비닐이 씌워져 있고 계기판에도 흰색 보호 필름이 그대로 붙어져 있습니다. 누가 봐도 탁송차죠. 그런데 흡연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되는 상황인가요? 진짜 100번 양보해서 이 차를 받는 차주가 흡연자라고 치자고요. 그렇다 해도 탁송기사가 고객차에서 흡연을 하는 건 진짜 아니지 않나요? 이 사진 하나로 저 차는 1인 신조 흡연 중고차가 된 겁니다. 사고는 일어날 수 있죠. 사고라는 건 언제 어디서 일어날지 모르는 거고 모든 운전자가 최대한 사고를 피하기 위해서 방어운전이라는 걸 하지만 그래도 일어나는 게 사고잖아요. 로드 탁송을 맡긴 차주들도 이런 건 감안하고 결정한 거고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고 치겠습니다. 그런데 진짜 흡연은 뭐라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거 원본 사진을 보면 사진을 찍은 차에도 비닐이 붙어 있잖아요. 아마 포터나 봉골 로드 탁송차 안에서 다른 로드 탁송차를 찍은 것 같은데 저 사진을 찍혔을 당시에만 담배를 폈을 거라는 보장도 없잖아요. 저거 한 대만 핀 게 아니고 진짜 여러 대를 피웠을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되면 신차 안에 냄새가 밸 수도 있고요. 이게 진짜 문제라고 보는 게 만약에 이 차를 담당하는 영업사원이 누가 봐도 담배 냄새라는 걸 알 것 같아요. 그래서 실내 클리닝을 싹 해서 줬어요. 이 차주는 기분이 좋을까요? 굳이 실내 클리닝을 하지 않아도 되는 차였는데 담배 냄새 때문에 실내 클리닝을 해서 주는 건 중고차랑 다를 게 뭔가요? 새 차라는 의미가 처음 인수 받을 때부터 중고차로 팔 때까지 내 의지와 내 선택으로 모든 걸 결정하는 차라는 점에서 중고차랑 차이가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생산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차에서 탁송 중에 흡연을 한다? 이건 솔직히 쉴드 칠 수가 없는 행동이죠. 그러면 이런 문제는 대체 왜 생긴 걸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로드 탁송 인원이 너무 급하게 투입됐기 때문입니다. 로드 탁송을 하게 된 원인이 뭔가요? 화물연대 파업이죠. 화물연대 파업은 현대차 그룹이 예상할 수 있는 사건이 아니잖아요. 파업이 갑자기 진행됐고 생각보다 파업 기간도 길어지고 있으니까 로드 탁송을 불가피하게 결정한 거죠. 여기 투입된 인원만 1000명에 달한다고 하는데 대기 기간도 심각하고 기다리는 고객들은 대기 기간 때문에 불만인 상황에 인수까지 늦어지면 이걸 누가 좋아하겠어요? 이렇다 보니까 검증되지 않은 인원들까지 검증을 철저하게 해야 하는 업무에 투입된 겁니다. 최근에 이런 기사가 수두룩하게 나왔죠. 로드 탁송 하루 일당이 16만 원이라고요. 경북 경산에 있는 물류센터까지 다녀오면 20만 원을 넘게 받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이런 소식을 보고 사람들이 몰린 거죠. 이 과정에서 검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무면허인 사람도 로드 탁송을 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자, 이런 문제들 그리고 아까 봤던 흡연 사진까지 이건 대체 누구 잘못으로 보는 게 맞을까요? 현대차의 잘못일까요? 아니면 탁송 기사의 잘못일까요? 지금 드리는 이야기는 법적으로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꼭 법적인 게 아니더라도 소비자들이 충분히 비판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건 두 가지라고 봅니다. 도덕적인 잘못과 제도적인 잘못이 있는데요. 일단 도덕적인 잘못은 1차적으로 탁송 기사의 잘못이 맞죠. 계약서를 작성했든 안 했든 운전면허 검사를 했든 안 했든 어쨌든 돈을 받고 일한 거잖아요. 이런 노동 행위에 대해서 대가를 받았어요. 그러면 자신의 행한 일에 대한 책임은 모든 노동자가 가져야 할 도덕적 의무 아닌가요? 기계적 결함 같은 걸로 인한 사고는 제조사 책임이죠. 그런데 이렇게 고객차에서 담배를 피우고 운전면허도 없이 하는 건 이 사람의 잘못이잖아요. 이런 건 제도가 있든 없든 도덕적으로 용납할 수 없는 행동이기 때문에 이 탁송 기사는 도덕적인 부분과 인격적인 부분에 관한 비판을 받아야 하는 대상인 겁니다. 그 다음은 제도적 잘못인데요. 이건 현대차 그룹의 잘못이 큽니다. 아무리 급해도 최소한의 검증은 해야죠. 현장에 갔다 온 기자의 말을 보면 하루에만 700에서 800명 정도의 인원이 투입된다고 합니다. 이 중에서 부족한 인원은 사전 고지 없이 집결지 현장에 찾아온 지원자 중에 뽑아서 충당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현장 채용에서는 이름하고 일당을 받을 계좌번호만 적어내면 그 어떠한 것도 따지지 않는다고 하고요. 이게 진짜 영화에서나 보던 인력 사무소도 아니고 그래도 명색이 현대차 그룹인데 이런 식으로 고객차를 탁송해서 되겠냐 이겁니다. 심지어 외주업체 관계자들은 운전면허증이 있는지도 확인하지 않고 필요한 인원수만 맞추기에 급급했다고 합니다. 이게 한두 명이 투입되는 것도 아니고 하루에만 1000명 가까이 투입되는데 이 중에서 진짜 몇 명이나 무면허로 운전했을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저도 비슷한 걸 목격했습니다.
했습니다. 분명 탁송 기사가 한 명만 타고 있는 카니발인데 경부고속도로에서 버스 전용 차로를 타고 가더라고요. 탁송차는 법을 안 지켜도 된다는 국가적 특혜라도 있는 건가요? 운행 직전에는 A4 한 장짜리 로드 운송 주의사항을 나눠준다고 하는데 읽어볼 틈도 없이 차를 출발시킨다고 합니다. 수출용 차는 계기판이 킬로미터 단위가 아니라 마일 단위로 쓰여 있습니다. 이거 과속할 수도 있는 거죠. 우리나라 기준을 생각하고 80마일만 밟아도 시속 130km에 달합니다. 이런 주의사항도 말 안 해주고 면허증을 가지고 있는지도 확인을 안 하는데 차 안에서 흡연을 하면 안 된다고 경고를 했겠냐고요. 물론 시간이 없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최소한의 제도 장치는 있어야죠. 사진으로도 안 되고요. 현장에서 실물 면허증을 제시하지 못하면 이 사람은 무조건 자격 박탈시키는 게 맞고요. 흡연, 과속, 무면허 운전 안 된다 이런 거 어기면 책임 묻겠다 이런 내용의 계약서를 간단하게라도 작성해야죠. 어차피 계좌번호랑 이름은 받는다면서요. 그러면 계좌번호 이름이랑 운전면허증 대조해보고 계약서에 배정받은 차에 임시 번호판 번호나 차대 번호를 적고 해당 탁송기사 정보랑 매칭해서 사인하고 이걸 하는데 뭐 얼마나 걸리겠어요. 진짜 다 해서 5분도 안 되는 작업들 아닌가요? 겨우 5분이면 될 작업을 안 해서 평생 남을 오명을 기록하는 게 정말 맞는 건가요? 아무리 급해도 최소한의 제도 장치는 회사 차원에서 만들어주는 게 맞고요. 현장 관리자를 감독하는 사람도 배치하는 게 맞지 않았나 싶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차주들은 대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로드 탁송은 무조건 피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화물연대 파업 이야기하면서 로드 탁송의 문제점을 간단하게 지적해드렸습니다. 그런데 뭐 겨우 몇백 킬로미터 가지고 그런다부터 시작해서 로드 탁송을 안 하면 되지 않느냐는 댓글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일반 소비자들은 로드 탁송을 하게 되면 뭐가 문제가 될지 잘 모릅니다. 이건 당연한 거죠. 현대차 그룹이 신차를 로드 탁송하는데 흡연에 심지어 면허증까지 제대로 확인 안 했을 거라는 걸 예상한 분들 계시나요? 이건 상식적으로 당연한 것들이라 이런 문제까지 생길 거라는 건 생각하지 못하는 게 당연하죠. 물론 차가 바로 필요하거나 아니면 개소세 때문에 돈을 더 내는 게 싫다면 로드 탁송을 맡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로드 탁송을 하면 혜택도 주죠. 보증 거리를 늘려주는데 이게 매력적으로 느낀다면 로드 탁송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로드 탁송은 안 할 것 같습니다. 내년에 개소세 더 낼래 아니면 로드 탁송으로 지금 받을래 물어본다면 그냥 기다릴 것 같습니다. 화물연대 파업이 화물기사 본인들이 생계와도 연관되어 있어서 완전 장기화될 수 없고요. 카캐리어 탁송도 곧 재개될 겁니다. 그런데 굳이 오늘 살펴본 알 수 없는 위험들을 감수해가면서까지 로드 탁송을 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꼭 필요하다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기다리는 게 맞는 것 같네요. 최근에 계속해서 신차 생산과 탁송 관련해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간접적으로 문제를 경험하고 있는데요. 원래 이번 주에 신형 그랜저를 구독자 분으로부터 받아서 시승기를 촬영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화물연대 파업으로 출고 일정이 미뤄졌고 이건 이미 많은 분들이 아는 사실이었죠. 그래서 조금만 기다리면 되겠지 했는데 문제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현대차 자체적으로 문제가 좀 생긴 것 같더라고요. 2.5 가솔린 모델에 문제가 생겨서 생산 중인 차들뿐만 아니라 생산 이후에 출고를 대기 중인 차들까지도 다시 검수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주일 정도면 되겠지 싶었는데 아예 생산 계획 자체가 없어졌다고 하더라고요. 문제는 원인도 제대로 알 수 없어서 차주들만 답답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본사에서는 우선 기다리라는 답변만 나오고 있어서 생산 계획은 언제인지 출고는 언제 되는지 차주들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저희한테 그랜저를 제공해 주시려던 차주분은 이미 출고 날짜까지 받아둔 상태에서 이렇게 되신 거라 그냥 취소하고 아예 빨리 받을 수 있는 렌트카로 넘어간다고 하시더라고요. 이 내용도 살펴볼 게 많아서 다음 영상에서 자세히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차후 영상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안피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